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이 부양책이 인플레이를 초래한다라는 우려를 일축하며 발생 시 여러 대응 수단을 강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무장관이 화웨이 등에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래 제한 목록은 강력한 도구이며 중국의 반경정책 행동 및 인권남용이 가져오는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또한 재정부장이 미국의 과도한 부양책이 중국의 수입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캐나다가 북미 세 번째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자산 운용사 CI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가 보도 자료를 통해 캐나다 토론토 증권 거래소에서 BTCX를 출시 승인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빗썸이 자금 세탁 방지 미이행 국가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팔이 암호화폐 수탁업체 커브의 인수를 확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리플의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는데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종료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월 거래 방문자 수가 2018년도 이후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블록이 트래픽 분석 사이트 시밀러 웹을 통해서 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주요 거래소 부분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등 포함을 했던 수치이다 보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이 대거 많이 늘어났구나 라는 점도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AMD가 이더 채굴 전용 GPU 출시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만큼 생각보다 그래픽카드에 대한 C가 좀 말랐기 때문에 AMD가 그 자리를 보고 요거 좀 해봐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효율적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시가 테스트넷상 플랫폼 0.18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올해 수익률 70% 주요 자산 클래스 중에 1위를 독차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위클리 퀵스타트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올 초부터 3월 4일까지 비트코인 수익률 추이를 보았을 때 톱을 달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비스움 인수 전에 JP모건 CME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최종 입찰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소식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까지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JP모건은 그렇게 믿을 만한 쪽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카바가 25일 자정 기준으로 카바5를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아이콘이 스텔브스와 디파이 프로젝트 이퀄리티 출시를 계획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 일주일 내로 민불 코드를 완료하겠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블룸버그의 코인베이스 가치가 90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니까 코인베이스에 대한 가격 추이도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리플렛 총괄, 리플렛 매주 신규 고객 두 곳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머니그램 대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한 그런 기사 자료로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왜 고객사를 잃었는지에 대한 댓글을 또 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무라 지원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 2,500만 달러를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분석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보게 되면 대다수 메이저 코인 상승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있어요.
어떠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단기 상승세에 이어가면서 55,000달러대에 향해 올라가고 있다. 다수 메이저 코인들이 강세, 힘을 이어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20% 이상 상승한 핫코인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 상태가 계속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불타기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제 오랜 구독자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급락시마다 매수인 거지 올라갈 때 불타기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 커뮤니티에서도 충분히 그 방법과 코리니 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던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적절하게 타도 수익을 충분히 챙겨 먹을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이번 시점에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또 수익을 또 챙겨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고요. 그리고 스위스 최대 백화점 체인 비트코인 기프트 카드를 출시를 했다라는 점과 나스닥 상장 중에 중국의 인터넷 기업 채굴기 1.25만 대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보통주 588만 주를 발행을 하면서 이거를 장비 매입하는데 썼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타코벨이 NFT 발행 후 전량 매진 기록을 세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8일 기준으로 더 블록에 따르면 여기에서 타코를 테마로 하는 5개 종류의 NFT를 발행하고 전량 매진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개 타코 NFT는 다른 타코 이미지와 비디오 클립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판매 가격은 각각 0.001 이더리움 1.79달러 수준으로 최고 입찰가는 700달러 상단까지 치솟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으로 조만간에 여러 앵커의 방향성도 좀 재미있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기적 패턴도 시장만 좋다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BSC 쪽에 들어가는 코인들이 요새 조금 많이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타 형제에 대한 호재 정보가 있는데 11일 기준으로 하드포크를 하고 내용은 스테이킹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주소는 이쪽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4월달에 맨넷 3.0 업그레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런 대형 소식은 언제 하라고 했죠? 만약에 내가 세타를 탄다라고 하면 한 달 전, 못해도 3주 전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타 관련 NFT 관련 내용도 있어서 호재가 연달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 시장만 좋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오스 디파이 자금 유입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온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상위 2개 D앱의 대부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2개의 이오스 디파이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많이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서서히 이오스 디파이의 스테이킹 금액과 수확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예. 유니스왑에 비할 바에는 못되지만 그래도 성과가 나오고 있고 태도 공급량도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느린 거북이이긴 하지만 이것도 모아가는 형태로 한 방을 노린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코인이 크라켄 거래소에 자산 추가 정보가 나와서 이것도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켄 거래소에서 자산 추가 HTTP 링크가 발견이 됐다 라고 해서 보게 되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오스트가 에어드랍 토큰 도니 파이낸스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해외에서는 대략 한 4,000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만간에 에어드랍 부분은 후업이 비권 거래소에서 지급이 완료되고 대부분 거래소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기에 대한 관련된 리플러 1382님이 직접 남겨주셨던 글인데요. 이거는 저에 대한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라는 측면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이 중간중간 보너스를 준 리플의 머니그램을 팔아먹은 타이밍과 빵양의 리플 조작한 타이밍과 얼추 맞아떨어져서 괜히 범죄의 연료가 될까봐 부담스러웠다. 재수가 없으면 일 커지고 전수조사 들어가면 머니그램에도 타격이 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약간의 공감이 됩니다. 예, 공감이 돼요. 왜냐면 인센티브로 머니그램에게 리플을 줬는데 그 인센티브를 받았던 거를 뭐 계속 보유하지 않고 그냥 냈다 갖다 팔았어요. 예, 그 부분은 뭐 오피셜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머니그램이 버텼다면 원래 리플 제휴 전에 머니그램은 아사 직전이었을 것이다. 주식 하락한 상황에서 리플과 제휴해서 나스닥의 상승 부분도 꽤 많이 나와줬고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작년 리플이 머니그램 주식을 현금화할 때 여기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고, 아무래도 앞으로 요게 다음으로 또 묵직한 SBI 쪽에 대한 파트너십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대한 메시지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SBI 쪽은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너가 너무 막강하고, 그리고 XRP를 들고 있는 SBI가 어떻게 보면 5위권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제가 생각하는 구상도와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분이 얘기했던 대로 파기가 되면 최악의,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최악의 상황이 나오기 전 때까지는 아무래도 그 전에 합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빵형에 대한 메시지는 자꾸 우리가 투명하고 왜 그렇게 뭐 믿지고 들어갈 필요성이 뭐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런 거 보면 지금 나머지 거는 다 재미 보고 뭐 하고 그렇게 막 자금을 부풀리고 누구나 계좌 열어보면 미소를 지는데,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런 흘러가는 이 중에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리스크를 또 겪게 되면 리플러 분들은 좀 많이 속상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각자 믿고 있는 코인 끝까지 믿고 가시던지, 아니면 중간에 적절하게 비중에 대한 밸런스 부분을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하시던지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는 매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3월에 대한 소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게 있어서 요걸로 퉁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미 지난 거는 제끼고, 넴의 심벌 스냅샷, 이오스의 파워업 모델의 활성화, 넴의 메인넷 출시, 에이다, 비트맥스 상장, 그리고 크립토닷컴의 메인넷 출시, 네오의 테스트넷, 펀드엑스 디파이 기능 월렛, 그리고 폴리맥스 메인넷 출시, 체인링크 오라클 통합, 아이콘 디파이 출시, 그리고 퀀텀의 파타시 야누스 베타 테스트넷, 아이콘 디파이 출시, 세타 토큰 스테이킹, 헤데라 해시, NFT 데모, 진리카, 폴리 네트워크 브릿지 릴리즈가 있다라는 소식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찍 알려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고요. 네. 그러하고 그 다음으로 뭐 리플 CEO가 패소하면 미국 떠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네. ODL에 대한 치명적인, ODL로 이때까지 그렇게 미래를 끌고 왔는데 ODL 자체에 대한 문제가 좀 커지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